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임선생입니다. 이번에 그야말로 요 판을 완전히 뒤바꿀 엄청난 급등 소식이 하나 나와줬는데요. 자, 지금 이 대한강통신 요 위치 절대로 끝난 자리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작 구간에 가깝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급하게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고, 현재 이 붙어있는 요 재료만 놓고 보면 자, 요 5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열려있는 흐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이번에 이 삼성전자 쪽에서요, 지금 요 광도체를 AI 다음 핵심으로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대한강통신까지 언급이 나오면서 시장이 바로 반응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왜 삼성이 대한강통신을 건드리냐? 이미 여러분들 지금 요 광통신과 광반도체 쪽으로 수조 원 단위의 자금이 들어가 있고, 여기에 AI 인프라를 통째로 묶는 그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투자 하나가 아니라 AI부터 시작해서 이 데이터, 그 다음에는 전송, 마지막으로는 요 처리까지 지금 이 전체를 하나로 묶는 요 연결하는 그림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만 딱 보시면 되죠.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를 실제로 움직이는 게 뭐냐? 바로 이 광통신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대한강통신이 앞으로 여기서 강한 이 상승을 만들 수 있는지, 만약에 우리가 끌고 간다면 어느 구간까지 보고 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자, 이 부분 제가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자, 지금부터 진짜 집중해서 끝까지 보셔야 돼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번 이 상승 흐름에서 자, 분명히 더 비싸게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아마 지금 요 구간에서 이 매도를 고민하고 계시는 우리 주주님들 굉장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많은 주주분들이 오늘 영상 이 시청할 수 있게끔 자, 영상 하단에 요 따봉 모양 보이시죠? 좋아요 버튼입니다. 이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보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요 댓글로는요, 자, 이번 흐름 제대로 타서 확실하게 수익 좀 크게 가져가 보자 라는 의미로 뭐라고요? 자, 동행이라고 이렇게 한 글자씩만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댓글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냥 형식적인 멘트가 아니죠. 자, 유튜브 알고리즘 특성상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많이 눌린 영상이 다른 우리 요 대한강통신 주주님들께 자, 요 추천 영상으로 훨씬 더 잘 뜨거든요. 자, 그래서 댓글에 동행이라고 한 번씩 적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노출이 되고, 또 그만큼 같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께 이 정보가 같이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동행까지 자, 요 세 가지 같이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트 보시면 일단은 우리 대한강통신 보유하신 분들 자,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자, 마이너스 6%가 넘게 밀리는 이 흐름이 나와줬죠. 자, 이거 보면 당연히 답답합니다. 지금이라도 이제 정리해야 되나? 자, 이 생각 바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자리죠. 근데 여기서 그냥 우리가 단순히 뭐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되고 왜 빠졌는지부터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자, 결국에 오늘 이 하락 이유가 뭐였죠? 자, 이 외인 매도가 다시 나와준 거죠. 지금 프로그램 보시면 거의 한 200만 주 넘게 던졌죠. 자, 여기까지만 보면 외인 나가네? 끝난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기 쉬운데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지금 이 외인들이 어디서부터 돈을 썼는지 봐야 돼요.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우리 지금 정확하게 13,000원 구간에서부터 요 16,000원. 자, 지금 이 구간에서 보유 비중을 크게 끌어올렸어요. 근데 지금 얼마죠? 13,360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외인들도 지금 이 자기들 매물대 안에서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수익 보고 파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물량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생각해 봐야겠죠. 이 상태에서 과연 더 밑으로 밀 수 있느냐? 자, 그거는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 자기들의 이 매물대를 깨버리는 그 순간 자, 외인들도 그대로 요 손실 확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러한 이 매도는요, 이탈이라기보다는 흔들기에 가까워요. 자, 그리고 더 하나 보셔야 될 게 결국에는 여러분들 대한강통신이 왜 올랐죠? 자, 시장이 약할 때 이 자금이 테마주로 쏠리면서 이 소형주 강세장이 만들어졌고 그 흐름을 쭉 타고 올라온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시장이 조금씩 회복하니까 이 돈이 다시 이 대형주 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큰 손들이 이 자기들 매물대까지 깨면서 쭉 눌러버린다? 그거는 리스크가 훨씬 커집니다. 자, 반등을 못 만들면은요, 그대로 물리는 구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 자기들 매물대
안에서 던지면서 변동성만 키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냐면 큰 손 이탈이 아니라 지금 요 윗구간에 쌓여있는 요 개인 물량들, 자 이거를 털어내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 최근 흐름 보셨죠? 자 계속해서 이 횡보 구간을 만들다가 지루하게 시간을 끌다가 갑자기 이 변동성을 확 키워버렸어요. 이건 뭐냐? 큰 손들도 지금 타이밍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즉 뭐죠? 지금 급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왜 급해졌냐? 자 이제 금요일이 뭡니까? 투경 요 해제 최초 판단일입니다. 자 이제 이게 해제가 되면은요, 자 뭐가 들어옵니까? 우리 개인 신용거래가 다시 붙어요. 그러면 큰 손들 입장에서는 굳이 힘을 빡 줘서 올릴 필요가 없어요. 자 이 신용이 붙으면 수급은 알아서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뭘 해야겠어요? 이 윗구간에 있는 요 개인들, 자 지금 구간에서 최대한 털어내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가볍게 올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하락을요, 그냥 단순히 공포로 보면 안 되고 구조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 대한강통신 보면서 아니 이 광통신 다 갈 때 얘는 못 가지 않았냐, 자 그래서 세력 다 빠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 드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근데 이거는 단순 비교로 보면 완전히 잘못 보는 거예요. 다른 종목들이 왜 올라갔는지 그 구조부터 보셔야 돼요. 자, 대한강통신 일단은 이 흐름 자체가 누가 봐도 뭡니까? 요 대장주 느낌이 나는 자리였죠. 이 말인즉슨 개인 매수가요 자연스럽게 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겁니다. 근데 개인이 붙으면 여러분 반대로 뭐가 따라오죠? 이 깊은 투매도 같이 따라옵니다. 즉 개인이 많이 들어온 종목일수록 위에서도 개인, 아래에서도 개인, 양쪽 다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번에 이 17일을 기점으로 광통신 섹터가 한번 크게 흔들렸냐? 결국에는 이 공매도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변동성을 만든 거죠. 자, 여기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보셔야 될 게, 일단 여러분들 우리 요 17일에 보시면 어땠습니까? 자,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이미 이 개인 투매가 쏟아지는 종목에서 굳이 위로 더 긁으면서 쇼스퀴즈까지 만들어줄 이유가 있냐?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강통신은 섹터 전체가 강하게 올라갈 때도 이 시초가 이후에 바로 눌리면서 오히려 그 이후 어떻게 됐죠?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온 거예요. 초반에는 위로 한번 쭉 올리면서 자 긁으면서 자 일부 상한이 들어갔지만 자 개인 물량이 바로 쏟아지니까 자 굳이 더 높은 가격에서 상한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자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우리 요 기가레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좀 다른 흐름이었죠. 자 얘 같은 경우는 이 시초 급등 이후에 자 눌림을 한번 쭉 주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 수급이 몰리면서 결국에는 요 상한가까지 갔잖아요. 이게 왜 가능했냐? 차트 구조가 답이거든요.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어땠어요? 자 윗꼬리 음봉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죠. 자 갭 띄우고 올라갔다가 자 고점 부근에서 계속 눌리는 흐름. 이거는 여러분들 개인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즉 개인 참여가 제한된 상태였고 이 큰손 세력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그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집니까? 개인 투매가 없으니까 창 막판에 이 공매도 상한이 몰리면서 쇼스퀴즈로 위로 확 당겨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자 또 우리 어떤 종목도 있죠? 이 비가전자도 마찬가지죠. 자 비가전자는 이 전환사채 세력들이 주가를 컨트롤하고 있는 종목이라 자 공매도 세력들이 이 타이밍에 맞춰서 막판에 요 쇼스퀴즈로 걸어버릴 수 있던 거죠. 자 그러면 이게 대한강통신 입장에서는 악재냐?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로 보셔야 돼요. 지금 이 구조를 보면은요, 이 공매도 상황 과정에서 개인 매물은 이미 많이 털린 상태입니다. 이 말인즉슨 큰 손 세력들이 이제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위로 강하게 요 파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대한강통신 흐름을 못 간 종목, 끝난 종목으로 볼 게 아니라 자 요 개인 물량 정리 과정으로 봐야 되는 구간이고, 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대한강통신의 이 큰 손 세력이 만약에 이 시간이 충분했다면 굳이 자기들 요 매물대 안에서 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렇게 변동성을 만들어냈을까요? 자, 안 하겠죠. 자, 세력들은요, 개미를 털 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사실 이렇게 지나친 큰 이런 변동성보다 이렇게 쭉 지루한 횡보입니다. 실제로 보셨잖아요. 횡보 구간에서 이 개인들이 제일 많이 나갔어요. 왜냐? 자, 강한 이러한 이 변동성이 한번 나오고 나면 그 다음날 바로 이 강력한 V자 반등을 기대
기대하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안 나오고 계속 질질질질 끌면서 어떻게 되냐? 아,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지금이라도 팔자 하고 개인들은 던져버리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갑자기 변동성을 확 키운다? 이건 뭡니까? 세력들이 이제 이 타이밍을 더 이상 늦추기 싫다는 신호예요. 즉 급해졌다는 거겠죠. 자, 지금 상황을 보세요. 지금 이미 대형주 쪽으로 수급이 많이 빠지고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 이 투경 해제 타이밍까지 놓치면은 대한강통신에서 다시 이 수급 붙이기가 훨씬 어려워진다고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래서 지금 뭘 하고 있냐? 이 윗구간에 쌓여있는 이 개인 물량, 자, 그거를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털어내고 있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건 이 변동성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 요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라면 자, 세력들이 이 투매 물량을 받아주는 그 신호, 자, 그거 확인하고 자, 저점이 형성되는 그 구간에서 우리는 이 평단을 낮출 기회를 잡는 거고, 자, 지금 당장 던지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요 위로 파동을 만들 때 그때 수급을 보면서 위에서 대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 남아있죠. 기술적으로 어디까지 열려있냐? 자, 세력들도요, 결국에는 여러분 수익을 내려면 자, 본인들 자기들의 이 매물대 위로는 올려놔야겠죠. 자, 그 가격대가 얼마입니까? 자, 최소한 17,000원에서 요 18,000원대, 자, 요 구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열어놓고 봐야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은요, 위에 쌓여있는 요 개인 매물, 자, 그거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서 외인 수급이 다시 붙으면서 이 전고 돌파로까지 이어지는지 아니면 여기서 정리하고 끝나는지 그거는요, 그때 가서 수급 보고 그 자리에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겁먹고 던질 이유는 없다는 거고, 그럼 앞으로 뭘 봐야 되냐? 결국에는 이 수급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이 프로그램 매도랑 같이 주가가 일단은 빠지고 있죠. 근데 만약에 이 주가는 빠지는데 프로그램 매수는 늘어난다? 그러면요, 그거는 저점 시그널로 봐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의 요 순 매수가 줄어든다. 이거는 개인이 받아주는 구간이라 위에서 이제 대응을 준비해야 되는 자리예요. 근데 이것만 보면 부족하죠. 자, 세력들은요, 수급도 얼마든지 좀 페이크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봐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대차 잔고입니다. 자, 큰 손이 진짜 나갈 때 현물만 던지고 끝내냐? 아니죠. 공매도까지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 대차 잔고 증가와 감소, 이 흐름까지 같이 보면서 저점이든 고점이든 대응을 잡아야 되는 거고, 이 흐름을 같이 보시기 시작하면 지금 이 변동성이 단순 하락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 움직임이라는 걸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만약에 여러분들 우리 지금 요 6G 있잖아요. 뭐 6G든 대한강통신 요 기업 자체든 진짜로 이 대형 악재가 터진 상황이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반응하는 쪽이 누굽니까? 개인입니까? 아니죠. 이런 뭐 JP모건, 모건스탠리, UBS, 메릴리치, 골드만삭스 이런 메이저 자금들이잖아요. 이쪽에서 지금 물량이 빠져나오는 흐름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그런 움직임이 있냐?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 악재 구간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요 6G 방향 자체는 꺾이는 테마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요, 올해 한번 제가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강력한 폭등이 가능한 추천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요, 이 AI 팩토리예요.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시대입니다. 삼성만 봐도 공장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에 노란 봉투법 이슈도 있고, 미국은요, 인건비가 워낙에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AI 팩토리 자동화 쪽으로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이 기업은요, AI 팩토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고, 현재 글로벌 이 AI 기업과 소프트웨어 공동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이 회사는요, 엔비디아 출신 실리콘밸리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창업한 기업입니다. 또 최근 3년 연속 흑자, 실적도요, 이미 안정적으로 만들어놨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요,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메이저 수급, 대형 사모 펀드들의 선매집은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지금은요, 딱 하나예요. 이 재료 노출 시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료가 공개되는 순간 이 종목 단기간에 강력한 급등,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AI 혁명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 답이 나오죠. 삼성도요, 마찬가지예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뭐로 가고 있냐? 바로 이 AI 팩토리예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차세대 AI 시대를 이 AI 팩토리를 통해서 혁신하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엔비디아와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의 AI 팩토리 구축에 합의를 했어요. 자, 이거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을 보시면은요, 매출 규모만 무려 300조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반도체까지 합치면 150조 수준이에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이 삼성은요, 급이 다른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생산성 혁명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뭘 하느냐? 이 AI 로봇을 투입해서 생산 혁명을 내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 미국에 있는 현재 이 두 개의 팹에만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사람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AI 로봇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전략적 지분 투자를 어떻게 해왔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미 원익 IPS 지분 가지고 있고요. 원익홀딩스도 지분 투자했습니다. 특히 원익홀딩스 보세요. 주가가 1400% 상승이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전략적인 투자 이후에 아예 계열사로 편입을 시켰죠. 자, 작년 기준으로만 보면 300% 상승이지만 흐름 전체를 보면 거의 템버거급 움직임이 나와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제 하나 남죠. 이번에는 AI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냐? 기본 체력이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최근 이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50% 이상씩 성장했고요. 아무래도 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채 총계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이 대주주 지분이요 70% 이상입니다. 사실상 품절주예요. 이 성장성 대비해서 보면 이 회사, 이 기업 가치는요, 아직도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이요, 왜 중요한 종목이냐면 뭐니 해도 핵심은 이거죠. 엔비디아 출신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현재 이 AI 팩토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 삼성과의 연결고리 분명히 있습니다.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협업이 진행 중이에요. 또 대주주 지분 70% 이상인 품절주 구조입니다. 이런 종목은요, 재료가 노출되는 순간 수급이 쏠리면서 강한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한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다 이 종목을 공개하진 못하고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지금 현재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밀어넣고 있는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셔도 괜찮고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녀분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 뭐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으니까요.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정말 크게 급등할 확실한 한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신다 해서 제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드린 이 한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포가 본격적으로 주가를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리는 요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셔서 이번에 꼭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질문 하나가 남죠. 왜 계속 이 공매도 쪽에서 던지면서 이 주주들을 힘들게 만드느냐? 이거는 구조를 보셔야 돼요. 대한강통신 안에서 지금 이 전환사채 세력이 들어와 있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전환사채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 투자자가 기업에 돈을 넣어주고 자, 약속된 요 이자를 받는 대신 나중에 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옵션까지 들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전환가액이 10,000원이다. 근데 주가가 20,000원이 됐다. 그러면 이자 받을 필요 있습니까? 없죠. 주식으로 바꿔서 수익 2배로 가져가면 되는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 세력들은요, 단순히 뭐 적당히 먹고 나가는 게 아니라 자, 주가를 더 끌어올려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보시면 전환사채 물량 이미 시장에 풀렸죠. 상장됐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추가 물량도 들어오는 그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 세력들이 지금 이 가격대에서 만족하겠냐? 절대 아닙니다. 더 올려야 돼요. 그래야 수익이 더 커지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 대한강통신과 이 비교를 드리는 게 어떤 종목이죠? 바로 이 우리기술이라는 종목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기술 보시면은요. 자, 이 종목 요 앞전에 보시자고요. 이때 어땠습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지금 요 구간에서 거의 한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러분 5배 가까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강하게 이 가격 조정과 그리고 이 기간 조정이 같이 들어갔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지금 이 조정 구간에서 거래량이 붙었냐? 안 붙었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물량이 안 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며칠 만에 빠바바바방 다시 쏴버려요. 거의 한 4일 만에 미친 듯이 올렸거든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위로 충분히 말아 올리는 파동이 나와줬어요. 지금 이 대한강통신 흐름, 자, 요게 지금 다시 한번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특히 이번 이 6G 타이밍에 맞춰서 이러한 파동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다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지금 요 자리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만 본다면 바닥 아닌가? 이렇게 보이시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구조적으로 뒤집어서 보면 뭐라고요? 이미 한번 크게 올라간 이후에 나오는 그 조정 구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붙었나? 전혀 없었죠. 그럼 뭐냐? 이 기간 조정만 주고 다시 요 말아 올릴 준비를 하는 자리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지금 이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뭐 단순히 뭐 길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거든요. 우리 기술 요 구간도요. 거의 한 2달 가까이 조정을 줬다가 올렸어요. 이게 꼭 그럼 2달일 필요가 있냐? 아닙니다. 한 달 안에 끝내고 올릴 수도 있어요. 결국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요. 시간이 아니라 이러한 패턴입니다. 자, 조정 이후에 횡보, 거래량 없이 버티기, 그 다음에 짧은 기간 안에 급등. 이 구조가 다시 나오느냐?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과정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대한강통신에서 자 보시면 어떻습니까? 최근에 미친 듯이 상승이 나와줬죠. 자, 그 다음에 조정, 그 다음에 요 기간 조정. 자, 여기까지는 거의 우리 기술 앞전과 동일하게 흘러왔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며칠이면 충분한 이 미친 급등 파동. 이게 여러분들 3일, 4일. 자, 이 정도면 다시 한번 요 정고점을 충분히 뚫을 자리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대한강통신 흐름을 보시면서 이 외인 매도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 겉으로만 보면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죠? 자, 이 실질적으로도 이 공매도 물량이 섞여 있는 그 매도예요.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외국인들 빠진다 이렇게 해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구조 자체가 전환사채 이 세력 물량이 꾸준히 풀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우리 기술처럼 다시 한번 요 위로 파동이 나올 가능성 충분히 열려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금요일날 굉장히 중요한 날짜죠. 자, 24일은 자 뭐라고요? 금요일 이 투자 경고 해제 최초 판단일입니다. 자, 우리 세 가지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조건이 있었죠. 5일 종가 60%, 15일 전날 자 우리 100% 그리고 최고 일정 기간 최고가 기준 걸리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이 대한강통신의 위치를 보세요. 이 조건들 해당이 됩니까? 싹 다 안 돼요. 자, 그러면 뭐다? 자, 월요일부터 투자 경고가 해제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자, 거의 풀렸죠. 자, 이게 그럼 풀리면 뭐가 붙는다고요? 개인 신용에 수급이 들어옵니다. 그럼 주가를 다시 한번 자 밀어 올리는데 훨씬 더 그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나오는 뭐 그러한 외도, 자 진짜 이 외인의 이탈이 아니라 지금 요 공매도 쪽에서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청산 안 당하려고 억지로 누르면서 이 개인들의 요 위에 있는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하는 흐름입니다. 왜냐? 지금 공매도 이 물량 쌓인 거 보세요. 자, 얼마 쌓여 있습니까? 지금 공매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100만 주 단위로 쌓여 있죠. 자, 이거 위로 튀어버리면요. 그대로 이 쇼트 포지션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일부러 흔드는 거고 겁주면서 물량 던지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죠. 세력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만약에 제가 세력이면요. 자, 어디까지 한번 건드립니까? 분명히 요 21선까지는 건드려요. 왜냐? 단타 치시는 분들은 요 21선 생명선 많이 보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깨지면 이거 이제 추세 끝났나 하고 손절 물량이 쏟아집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받냐? 세력이 받겠죠. 자, 그리고 그 순간에 뭐가 들어오냐? 공매도 쇼커버 물량 들어옵니다. 지금 이 대차 잔고 같은 경우도 얼마입니까? 우리 한 420만 주 넘게 쌓여있죠. 이거 결국에는 갚아야 돼요. 빌렸으면 사서 갚아야 되는 구조죠. 그게 바로 뭡니까? 요 숏 커버링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이상하게 이 매수세가 굉장히 강하게 붙네. 그 타이밍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이 숏 커버링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큰 흐름도 같이 보셔야 될 게 지금 우리 여러분들 우리 요 주봉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쉼없이 올라오다가
여기다가 지금 이 조정을 주는 그 흐름이죠. 지금 이 주봉 기준으로 이 5일선 부근에서 일단은 지지를 받는 흐름인데, 자, 우리 일봉 21선이 잠깐 이탈이 나와도요. 지금 아래로 내려오는 그 추세선이 아니라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선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금방 회복하면서,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아래 꼬리 달고 다시 위로 말아 올리는, 자, 이러한 캔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정리해 보면 흐름 자체는 여러분들 무너진 흐름은 전혀 아닙니다. 재료도 살아있고 방향도 그대로라는 거예요. 지금 광통신 쪽 보면은 생산 능력이 사실상 다 차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수요가 공급을 넘어가기 시작했다는 거고, 쉽게 말하면 쇼티지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구간에서 뭐가 나오죠? 가격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테마가 아니라 업황 자체가 좋아지는 그 흐름으로 넘어가고 있다. 자, 그리고 실제 이 기관 쪽에서도요. 올해 이 생산 물량이 거의 소화가 된다. 자, 수요 충분하다. 이익률 더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즉 지금은 단기 뉴스가 아니라 산업 자체가 올라오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연결되는 게, 자, 지금 이 통신 기술을 항상 이 짝수 세대에서 큰 혁신이 나옵니다. 이번 이 6G가 그 구간이에요. 6G가 이 단순 속도 문제가 아니라 AI와 그리고 로봇까지도 연결되는 그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뭘 한답니까, 여러분들? 자, 지금 미래 먹거리에 110조를 투자한대잖아요. 첨단 로봇에 M&A를 지금 투자한다. 이게 뭡니까? 자, 이 대규모 투자를 로봇 쪽으로 가져가는 거고,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라 6G랑 같이 묶이는 구조예요. 그리고 글로벌 흐름도 보셔야 될 게, 이번에 여러분들 지금 요 도이치텔레콤이랑 T모바일 합병 얘기가 나오는 이유, 이거 단순한 기업 이슈 아닙니다. 6G 이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다는 신호예요. 유럽 최대 통신사랑 그리고 미국 통신사가 엮인다? 자, 이거는 뭡니까? 그냥 사업 확장이 아니라 글로벌 통신 요 판 자체를 새롭게 짜겠다는 거예요. 자, 거기다가 중국도 이미 테스트망 돌리고 있잖아요. 2030년 이 상용화 목표로 6G 경쟁 본격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게 뭡니까? 지금 6G는요, 선택이 아니라 국가 단위의 산업 전쟁 중이에요. 그리고 이 구조 안에서 결국에는 로봇은요, 필수로 따라 붙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AI, 로봇 제대로 돌리려면 이 데이터 전송 속도가 지금보다 압도적으로 빨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요 6G와 로봇은요, 같이 가는 산업이에요. 그럼 우리가 대한강통신을 왜 보느냐? 이 흐름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구간은 분명히 기회의 구간이다. 다만 주가라는 게 한 번에 일직선으로 올라가진 않죠. 중간중간 이러한 조정은 나옵니다. 자, 지금이 그 과정일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타이밍, 우리 투경 해제, 이제 금요일 지나고 월요일 해제에 들어갈 가능성 높고, 그 다음부터는 수급 구조가 바뀝니다. 그래서 다음 주 넘어가면서 오히려 더 좋은 자리, 타점이 나올 수 있는 흐름이라는 거고, 자, 지금 이 구간은요, 우리 조정 속에서 이 기회로 만드는 자리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 분들도 계실 테고, 아직 좀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설령 이해가 됐다 하더라도, 자, 지금처럼 이러한 이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구간에서 막상 내가 대응하려고 하면 손이 잘 안 나가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 자, 이럴 때는요, 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수급 기준과 그리고 차트, 자, 이런 걸 싹 다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을 같이 보면서 저 흐름을 잡아 드리려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영상 상단 위에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드렸습니다. 010-8309-5578 이쪽으로 간단하게 우리 대한강통신의 대한이라고 두 글자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께 한해서 이 대한강통신의 수급 푸른가 프로그램 뭐 대차장고 같이 한번 싹 체크하면서 언제 들어가는 게 유리한지, 자, 그리고 어디서 우리가 이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 타이밍 기준을 계속해서 잡아 드릴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누가 와도 여러분들 최저점 10원 단위로 딱 잡고 최고점에서 정확하게 매도하는 거, 이런 거 누구라도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 주식에는 정답이 있는 그 시장이 아니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죠. 자, 정답은 못 맞추더라도 요 정답에 최대한 가까운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이거는 가능합니다. 왜냐? 수급에는 항상 그 신호가 남습니다. 그 신호를 기준으로 대응하면 확률 자체를 우리가 유리하게 최대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시장에서 이 수익 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도 이 기준이 있냐 없냐에서 갈리는 거고,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건 그 기준입니다. 최대한 시장에서 살아남고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게 현실적인 타점과 현실적인 그 대응, 자, 그거를 같이 제가 동행해서 만들어 드린다는 거고, 그래서 아직 나는 기준 없이 혼자 대응하고 계셨다면은요, 위 상담번호로 뭐라고요? 간단하게 대한이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고 지금부터 흐름 같이 보면서 기회
자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잘 들었다, 이해가 됐다 하신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요 따봉 모양 좋아요 버튼이죠. 아직도 안 눌러주셨나요?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 따봉 모양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제가 이렇게 설명드린 내용이 이해가 되셨고 어느 정도 잘 따라오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좀 체크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해가 되신 분들은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임선생 영상 처음 봤다 하신 분들은 이 채널 구독 버튼까지 함께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께서 구독 버튼을 안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의 이 유튜브 영상에 제 영상 자체가 안 뜨거든요. 자, 그러면 영상이 안 뜨면 이 중요한 타점이 나왔을 때 영상을 못 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중요한 타점, 타이밍 놓쳐버리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 영상 꼬박꼬박 챙겨 보고 계신 분들을, 보고 싶으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댓글에 뭐라고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 반드시 대한강통신 이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게 끝까지 동행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자, 함께 가실 분들은 댓글에 동행이라고 자, 이렇게 한 글자씩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혼자서 매매하는 데 있어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단기간에 1억을 확실하게 만들어줄 초대박 한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종목 정말 어렵게 구한 종목인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결국 AI 슈퍼사이클, 그리고 그 안에서 돌아가는 반도체 사이클입니다. 반도체 기술은 계속 진화합니다. 그래서 이제 핵심은 단순히 CPU, GPU가 아니라 CPU와 GPU, HBM 메모리 반도체를 어떻게 연결하느냐, 바로 이 후공정 패키징 기술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이 회사는요,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 HBM 후공정 개발업체인데 이미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협력 업체고요. TSMC 퀄리 테스트까지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규모 계약이 임박한 상태예요. 또 이 후공정 패키징에 필수적인 이 본딩 장비 개발도 이미 완료해 놓고 있는데 이 회사 시가총액이 아직 3천억 원대입니다. 현재 이 외국인과 기관이 야금야금 모아가고 있고, 이런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한번 재료가 터지면 아주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고요. 지금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시장 연평균 30%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 규모 자체가 어마무시해요. 삼성전자도 보시면 2023년 영업이익이 6조 원 수준에서 부진했죠. 그런데 올해는 100조 원 이상, 글로벌 큰손인 이 노무라 전망에 따르면 130조 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죠. 삼성이 그럼 여기서 가만히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특히 작년에 이 HBM 부분에서 뒤처졌던 부분, 그리고 TSMC와의 전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삼성은요, 과감한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삼성의 전략은 명확해요. M&A, 전략적 투자, 기술을 사서라도 선취득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빅테크도 똑같고 국내 대기업들, 특히 반도체에서는요, 가장 중요한 기업 전략이에요. 자, 그런데요, 이 회사가 그냥 뜬 게 아닙니다. 먼저 AI 칩 공정과 직접 연결된 IP를 보유하고 있고요. 여기에 삼성전자랑 TSMC 이 두 곳과 협력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SK 쪽에서도 실제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고요. 실적도 보시면은요, 3년 연속 흑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테마로만 움직이는 회사가 아니라 이미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졌다는 얘기거든요. 특히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회사가 지금 이 후공정 패키징 장비를 이미 개발 완료했다는 점이죠. 지금 반도체 시장의 핵심은요, 메모리 반도체, HBM, GPU, CPU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안정적으로 연결하느냐입니다. 결국 성능 경쟁의 끝은요, 공정이 아니라 이 후공정 패키징에서 갈릴 수밖에 없고, 이 기술의 중요성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조합이 그냥 우연히 만들어진 그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또 이 시장 규모만 봐도요, 786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는 시장입니다.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베팅을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이 종목 이미 외국인과 기관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 있고, 이제 남은 건 딱 하나예요. 재료 노출 시기. 한미반도체 기억하시죠? 예전에 불과 1만 원대였던 주가가 이 TC 본더를 SK 하이닉스에 공급하면서 주가가 무려 19만 원까지 폭등했습니다. 이거 단순 장비 공급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 전략적인 투자와 그리고 이 전속적인
관계. 자, 이런 그림까지 나오면 상승의 크기는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 종목, 세력들의 선매지 완료했고요. 외인과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이제는 재료 노출 타이밍만 대기 중입니다. 이 포트폴리오에 조금만 담아도 정말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구조고요. 삼성전자의 전속적인 투자 가능성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야말로 2026년 초대박 가능 종목 받아보시려면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이번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있으시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요.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습니다. 제 개인 번호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진짜 이번에 크게 급등할 종목 딱 한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보내드린 이 종목으로 크게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포가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제가 보내드릴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보셔서 이번에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